안녕하세요. 이지물리학의 김종태입니다. 3월 모의고사가 약간은 쉬워서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4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어렵게 나왔네요. 자, 선생님하고 천천히 문제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나와라. 짜잔. 자, 1번입니다. 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물체를 고르라고 했는데 자, A는 속력은 일정하지만 지금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자, B는 방향은 일정하지만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고 C는 포물선 운동으로 현재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정답은 2번 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 A는 라디오파고 자, 그다음에 B는 자외선이고 C는 감마선으로 기역은 라디오파를 수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역은 A가 되겠고 니은 식기를 소독하는 살균 작용은 자외선으로 니은은 B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우라늄 원자핵과 중성자가 반응해서 크립톤 원자핵과 원자핵 A가 생성돼서 중성자 3개와 에너지를 방출하는 핵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는 핵분열 반응이라고 하고 있는데 질량수가 큰 원자핵이 작은 원자핵 여러 개로 쪼개졌기 때문에 이 반응은 핵분열 반응이 맞습니다. 그럼 니은을 한번 볼까요? 니은을 보면은 A의 질량수를 묻고 있는데 A의 질량수를 작은 A라고 했을 때 235와 중성자의 질량 1을 더한 값이 크립톤 원자핵의 질량 92와 중성자 3개의 질량 그리고 A를 더한 값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풀게 되면 A가 14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디귿을 보게 되면은 입자들의 질량 합의 크기 비교를 묻고 있는데 핵반응에서 결손된 질량이 에너지로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작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리게 됩니다. 즉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은 CCD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부품으로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광전 효과를 이용하게 되고 이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누막에서 다양한 색의 무늬가 보이는 이유는 빛의 간섭 현상으로 간섭 현상은 빛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C는 홀로그램인데 홀로그램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반사되는 빛이 간섭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빛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예는 정답 A,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에서 A와 B는 반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했는데 표를 보면 A의 띠 간격이 B의 띠 간격보다 넓잖아요. 따라서 A가 절연체이고 B가 반도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 A는 절연체이다 맞습니다. 니은 B에서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때 전자는 1.12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합니다. B에서 띠 간격이 1.12 일렉트론 볼트이므로 1.12 일렉트론 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고 따라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기역은 4.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보다 작다. 절연체는 반도체보다 띠 간격이 넓으므로 전기전도성이 반도체에 비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연체인 A의 전기전도도가 반도체인 B의 전기전도도보다 작겠죠? 따라서 디귿도 맞으므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6번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계된 문제로 충돌 후 속력이 B가 A의 2배라고 했기 때문에 A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B의 속력은 2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사용하면은 충돌 전 전체 운동량은 3mv0가 되고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3mv, B의 운동량은 2mv. 이 식을 이용해서 V를 구하면은 V는 5분의 3v0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요 값을 이용해서 이제 A의 충격량을 구해보면은 A의 충격량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즉 나중 운동량, A의 나중 운동량 3mv에서 V 대신에 5분의 3 v0를 넣고 빼기 처음 운동량
3m V0를 넣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6 m V0가 되고, 자, 충격량의 크기라고 했기 때문에 5분의 6 m V0.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바로 보기 볼게요. 자, AB 과정에서 기체 한 일을 묻고 있는데, AB 과정은 등압 과정으로 Q재료를 공급받아서 그래프 아래에 이 면적만큼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지금 PVT에서 현재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도 증가, 즉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일 W는 Q0 마이너스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BC는 단열 과정으로 현재 단열 과정은 Q는 W 플러스 델타 U에서 내부로 열의 출입이 없으니까 Q는 0이 되겠고, 즉 그래프 아래에 면적만큼 현재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내부 에너지는 감소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해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을 묻고 있는데 현재 BC랑 그 다음에 DA 과정은 단열이기 때문에 열의 출입이 없죠. 그러면 열의 출입이 있는 곳은 AB 과정과 CD 과정밖에 없는데 현재 AB 과정에서 Q0라는 열을 흡수하고 있고 이 열 효율이 0.4란 얘기는 공급한 열량 Q0분의 한 일이 0.4 Q0란 얘기고, 한 일이 0.4 Q0란 얘기는 밖으로 빠져나간 열량이 0.6 Q0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바로 보기 볼게요. 자, 광속 불변의 원리에서 A가 측정하나 B가 측정하나 빛의 속력은 모두 C로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Q에서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B가 측정했을 때 세로 길이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죠. 자, 그래서 A가 측정하나 B가 측정하나 Q에서의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같다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3월에 동시성의 상대성의 문제를 연장선으로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자세히 보면은 이 검출기라는 하나의 물체에 P에서 온 빛, Q에서 온 빛이 동시에 도달하고 있죠. 자, 즉, 한 물체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두 가지 사건은 A가 측정하나 B가 측정하나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 3월에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B가 측정할 때도 즉 이 P에서 온 빛, Q에서 온 빛이 동시에 도달해야 되는데, 자, 현재 P에서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B가 봤을 때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자,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하려면은 P에서 빛이 Q보다 늦게 켜져야 되겠죠. 즉 Q의 빛이 P보다는 먼저 커져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것은 틀린 표현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동시성의 상대성 문제가 한 물체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누가 측정해도 동시에 측정된 것으로 돼야 된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9번 기억.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자, 방출되는 에너지는 HF, 진동수에 비례하고 람다분의 HC, 즉 파장에는 반비례하죠. 자, 그래서 A에서 나온 에너지가 B에서 나온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에 파장은 즉 B가 더 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B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B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즉 이 3번 궤도의 에너지에서 2번 궤도의 에너지 차이, 즉 3번 에너지 빼기 2번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C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 자, C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4번 에너지의 에너지에서 3번 에너지 궤도의 차이만큼 방출되고 그 값이 HF, 진동수에 비례하는 값이니까 자, 여기서 진동수 F는 H분의 24 마이너스 23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표현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 문제에서 두 가지 큰 힌트가 있는데 첫 번째 힌트는 가에서 정지하고 있다. 자, 두 번째 힌트는 실의 장력이 F의 크기의 3배이다. 즉 실의 장력 T가 3F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힘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먼저 A를 봤을 때 A는 전체 R자 힘이 0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실의 장력이 이렇게 3F가 작용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손이 F만큼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결국 A의 중력은 우리가 EF라는 걸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와 B를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지금 전체의 A 아래쪽으로는 총 F와 EF, 총 3F가 작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AB 전체 R자 힘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B의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도 현재 3F라는 것까지 찾으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EF는 MAG에서 F는 2분의 1 MAG라는 식을 하나 찾아놓고 자, 나로 넘어갈게요. 자, 나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가에서 찾은 B의 빗면 아래로 현재 3F라는 힘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A의 중력, 즉 EF가 작용하고 이 전체의 R자 힘으로 AB가 8분의 1G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네요. 자, 그걸 식으로 한번 표현하면은 가속도는 전체 가속도는 8분의 1G고 그 가속도는 전체 질량 A의 질량 플러스 B의 질량분의 전체 R자 힘은 오른쪽에서 3F 빼기 왼쪽 아래에서 2F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값에 이제 위에 분자가 F가 되는데 F 대신에 우리가 앞에서 구한 2분의 1 MAG를 집어넣게 되면은 2분의 1 MAG가 되고 그 다음에 MA 플러스 M이 되고 이 값이 8분의 1 G와 같게 되겠죠. 자,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A의 질량을 찾아낼 수 있는데 A의 질량이 아마도 3분의 1M이 나오실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나에서 실의 장력을 묻고 있는데 실의 장력을 우리가 A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면은 자, A의 위쪽으로 작용하는 게 실의 장력 T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EF 즉 EF니까 MAG라고 했을 때 지금 MA가 3분의 1 M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3분의 1 MG라는 걸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R자 힘은 T-3분의 1 mg가 되고 이 R자 힘은 바로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8분의 1g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의 장력은 얼마가 되나요? 8분의 3mg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11번 첫 번째 상황에서 P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B0라는 얘기는 이 B0는 바로 이 직선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기장이고 즉 전류가 아랫방향으로 흐르면은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선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면서 즉 들어가는 B0만큼의 자기장은 결국 이 직선 도선의 I라는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자, P에 흐르는 전류가 I0일 때, 즉 여기에 I0가 흐를 때, 즉 자기장이 여기 있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 P에서 I0가 바로 들어가는 방향에 B0를 만들어서 전체를 현재 0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I0가 들어가는 방향에 B0를 만들려면은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반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현재 지금 EI0는 전류를 흘렸고 P에서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흘렸으니까 현재 이렇게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은 이 중심에서의 이 EI0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에 EB0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I가 만든 거 들어가는 B0, 그 다음에 EI0가 만든 들어가는 EB0가 합쳐져서 최종적으로는 들어가는 방향에 3B0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니은은 3B0가 되면서 자,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고 자, 니은은 반시계 방향 틀린 표현. 그 다음에 니은은 3B0가 되니까 2제로보다 크다. 맞는 표현으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12번 문제에서 B는 상자성체나 또는 반자성체라 그랬고, 자, A는 현재 가 상황에서 지금 자기장에 의해서 자성을 띠고 있는데, 자기장을, 즉 자석을 치웠는데도 계속해서 B에 영향을 주면서 A는 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A는 강자성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B는 이 강자성체에 의해서 끌려오고 있으니까, 즉 A와 같은 방향으로 지금 자성을 띠고 있는 상자성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B는 상자성체다. 이것은 맞는 표현이고, 자, 그 다음 A는 강자성체니까 외부 자기장과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실에 작용하는 장력은 현재 자석의 무게가 아래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A에 의해서 지금 A가 강자성체니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자석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자석의 무게에다가 A가 작용하는 자기력 두 개를 합쳐서 이 자석의 무게보다 실의 장력은 크다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편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13번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 관련된 문제로, 자, 바로 보기 봤을 때, 자, 2초일 때는 0.5D만큼 움직였으니까 2초일 때의 이 네모 도선은 이만큼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네모 도서 안에 통과하는 X의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했으니까, 즉 전자기 유도 현상, 즉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즉 이 네모 도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P 부분에서는 윗방향 플러스 Y 방향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자, 5초일 때는 1.5D만큼 움직였으니까 지금 이 도선이 이렇게 이만큼 움직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현재 지금 이 네모 안에 들어있는 총 X방향, 즉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즉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에 비례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자기장이 변화 안 한다는 얘기는 유도 전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유도 전류의 세기는 2초일 때, 7초일 때보다 작다. 7초일 때 보면은 현재 지금 2.5D, 즉 여기서 2.5D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네모 도선 안에 X 방향에, 즉 들어가는 자기장의 방향이 없어지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없어지는 것을 반대 방향, 즉 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더 만들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고, 이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이 자기장의 변화의 방향, 즉 또는 이 도선의 속도에 우리가 비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기울기가 이 네모 도선의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2초보다 7초일 때 이 네모 도선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네모 안에서 변화하는 자기장의 변화도 더 크고, 즉 유도 전류도 이때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초일 때보다 7초일 때가 유도 전류의 크기는 더 크다. 즉 2초일 때가 7초일 때보다 작다. 이것도 맞는 편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14번은 전방사에 관련된 문제로, 자, 기억에서 A와 B의 굴절률을 묻고 있는데, 현재 지금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A의 굴절률이 B보다 크다. 기억은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의 속력을 A와 C를 묻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곡선을 그었을 때 A의 각이 C의 각보다 작죠. 즉, 각 A가 각 C보다 작은 상황이면, 자, 각이 C가 더 크다는 얘기는, 즉 속도가 C에서 더 빠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속도가 C가 더 빠르다는 얘기는 굴절률은 A가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속력은 A가 C보다 크다가 아니라 A가 C보다 작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이 문제였는데, 자, 디귿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현재 지금 굴절률을 각각 비교해 봤을 때 A에서 B 사이의 자, 굴절률 차이에서 임계각은 현재 45도이고,
자, 그 다음에 A와 C를 봤더니 A와 C에서는 현재 지금 전반사가 안 일어나고 있죠. 자, 전반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A의 입사각을 보게 되면은 A의 입사각은 현재 요게 50도가 되니까 50도. 자, 50도로 입사를 하고 있는데도 전반사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A하고 C 사이에는 임계각이 50도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전반사의 조건에서 특별한 조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임계각과 관련되어서 임계각의 크기는 임계각의 크기는 두 매질의 굴절률의 차이가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기준값은 낮아진다. 즉 임계각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오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걸 한번 적용해 보면은 현재 지금 A와 B 사이에 임계각이 A와 C 사이의 임계각보다 작다는 얘기는 A와 C 사이, 즉 A와 B의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 봤을 때 그럼 전체 ABC의 굴절률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A의 굴절률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C, 그 다음에 B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찾는 게 이번 디귿을 해결하는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C에서 B로 이렇게 통과할 때 법선을 그어보면은 현재 요 각은 입사각은 C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입사각은 현재 40도보다도 작고 그 다음에 C하고 B 사이에 이 굴절률의 차이는 A하고 B 사이의 굴절률 차이보다 작기 때문에 임계각은 더 커진다. 즉 C하고 B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임계각은 45도보다 더 큰 상황에서 입사각이 현재 40도보다 작은 값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전반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왔는데 이렇게 굴절률의 크기를 비교하고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진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바로 보기 볼게요. 자, 파장을 묻고 있는데 파장은 가에서 지금 실선이 마루, 그 다음에 점선은 골, 실선 마루. 그렇다면 파장은 마루와 마루 사이니까 2cm가 파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자,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 또는 주기분의 파장인데 나에서 우리가 x축이 시간이니까 주기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이 시간 2초가 주기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즉 2초분에 우리가 기억에서 구한 파장 2cm 하면은 파동의 속력은 1cm/s라는 걸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편이고 자, 그 다음에 Q에서의 번위를 묻고 있는데 지금 Q는 현재 지금 골이죠, 골. 현재 골이란 얘기는 변이가 이 위치, 즉 변이가 마이너스인 상태예요. 자, 근데 2초란 얘기는 한 주기란 얘기는 모든 점들이 제자리, 다시 원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Q의 위치는 처음에 위치 골에서 다시 골인 상태가 되니까 변이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것도 맞는 편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16번 파동의 간섭에 관련된 문제로 현재 O점에서 보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S1에서 발생한 빛, S2에서 발생한 빛의 거리차가 같고 위상이 같은 주지점이 만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편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현재 P점이 1m 떨어져 있는데 P점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즉 S1에서 발생한 빛과 S2에서 발생한 이 두 빛의 거리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가 되면서 위상이 반대인 곳이 만나 상세가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1m 더 떨어진 이 지점을 봤을 때 마찬가지 이 지점도 P점과 봤을 때 S1에서 온 빛, S2에서 온 빛의 거리 차이가 P점과 같게 되겠죠. 자, 그 말은 마찬가지 이 지점도 상세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에서 S1은 그대로 가고 S2의 위상을 반대로 오게 되면은 원래 보강이 일어나는 곳은 상세로 바뀌게 되고 상세가 일어나는 곳은 보강으로 변하기 때문에 현재 O점에서는 원래 보강 간섭이었으니까 위상이 반대인 파동이 오게 되면은 이 지점은 상세인 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표현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17번은 전자현미경의 원리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짧으므로 전자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이용하여 시료를 관찰하는 것보다 분해 능이 좋다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물질파, 즉 람다는 mv분의 h에서 전자의 속도, 즉 전자의 운동량을 크게 함으로써 파장을 짧게 만들고 파장이 짧아지면은 분해 능이 좋아지는 효과를 이용하는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전자의 운동량이 클수록 파장, 기억은 짧아진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표현이 되겠고, 자, 분해 능은 가에 해당한다. 니은은 맞는 표현이고, 자, 디귿, 주사현미경을 이용하면은 주사현미경은 이렇게 시료에서 반사되는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는 이 빛을 우리가 분석해서 시료를 보는 원리로서 즉 3차원적인 영상까지 가능한 현미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료의 표면을 잘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맞는 표현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분해 등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18번은 4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 많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풀까 고민했는데 시간 속도 그래프로 해결하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축이 시간, Y축이 속도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자, A가 여기서 P에서 Q로 내려오는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자, 처음 속도가 0이 아니니까 자, 빗면의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 자, 이러한 형태의 운동을 한다고 할 수 있겠고 그때의 시간을 우리가 TA라고 할게요. 자, 근데 주어진 게 지금 이 Q점에서의 A의 속도가 V라는 게 주어져 있고 즉 평균 속력 값이 5분의 4V라는 걸 주어져 있으니까 처음 속도는 5분의 3V라는 걸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A를 표현했고 자, 그때의 이 넓이 즉 P에서 Q 동안의 A의 이동거리가 L이니까 결국 이 넓이가 L이라는 값을 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B의 운동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B는 A가 도착한 다음에 P점에서 속도가 0으로 출발하고 있고 같은 경사를 내려오니까 즉 기울기, 즉 그래프의 가속도가 같아야 되겠네요. 즉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현재 이러한 형태의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겠고 자, 그때 마찬가지 B도 P에서 Q까지 내려온 거리가 L이니까 그때의 이 면적도 우리가 L이라는 값이라는 걸 알고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도 이 그래프 A의 그래프의 기울기와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 시간과 그 다음에 이 B의 최종 Q점에서의 속도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 L 값으로 같다는 걸 식으로 써보면은 자, A의 이 사다리꼴의 면적은 5분의 4V 곱하기 PA가 되겠고 이 값이랑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가 지금 첫 번째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가속도가 TA분의 5분의 2가 되겠죠. 5분의 2V 이게 가속도 2분의 1 A T제곱을 요 시간을 우리가 TB라고 할게요. 그래서 TB의 제곱. 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해결하면은 TA와 TB의 관계식이 나오는데 이 TB의 속력이 2TA라는 값을 우리가 찾으실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TB가 2TA가 되니까 이때의 시간은 3TA라는 것을 찾으실 수 있겠고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냐면은 지금 A가 Q에서 R까지 내려온 거리. 즉 A가 Q에서 R까지 내려온 거리는 자, B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A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A가 이렇게 내려간 이 시간은 바로 B가 여기서 내려온 시간. 즉 2TA만큼 A가 내려간 거리가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면은 그래프에서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됐을 때 바로 2TA
이 전체 거리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요 값을 우리가 구해보면은 우리가 그래프의 기울기, 가속도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값이 5분의 9V라는 값을 찾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값이 L이라는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 값이 L이라는 값은 5분의 4V TA가 L이라는 값을 알고 있고, 첫 번째. 자, 요걸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다리꼴 면적, 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면은 5분의 7V 곱하기 2TA가 되고, 요 값이 2분의 7L이라는 값을, 요 값을 이용하면은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빗면에서의 운동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정리하고 문제 유형으로 여러분들 체크해서 꼭 복습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19번 바 상황에서 현재 B가 플러스 방향으로 F를 갖고 있는데 C를 이렇게 옮겼는데 2F로 2배로 힘이 커지기 위해서는 A와 C가 둘 다 플러스라는 값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와 나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자, A가 B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미는 전기력을 F1, 그 다음에 C가 B를 왼쪽으로 미는 전기력을 F2라고 했을 때, 자, 전체 R자림은 F1 F2가 되겠고, 이 값이 F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수 있겠고, 자, 두 번째 나 상황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으로 F1이 되겠고, 자, C가 작용하는 힘은 C가 현재 거리가 3배 멀어졌으니까 전기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C가 왼쪽으로 드는 힘은 9분의 1 F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쓰게 되면은 F1 마이너스 9분의 1 F2가 되겠고, 이 힘이 2분의 F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F를 이렇게 잘 소화하게 되면은 F1은 9분의 17 F2가 되겠죠. 자, F1의 크기는 A와 B 사이에 전기력이니까 K 2제곱분의 QA, QB가 되겠고, 그 다음에 F2는 바로 B와 C 사이의 전기력, 즉 K 2제곱분의 QB, 그 다음에 QC가 되니까 현재 요 값이 9분의 17 F2이기 때문에 QA와 QC의 전하량의 B는 9분의 17이라는 값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주어진 조건을 차례대로 천천히 대입해서 활용하면 생각보다는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그 과정을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조건에서 문제가 P에 있을 때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E0이다. 자, 이것을 첫 번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현재 이 점이 평형점이고 여기서 EL만큼 압축되었을 때 탄성 에너지가 E0이니까 탄성 에너지 E0는 2분의 1 K EL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은 2KL 제곱은 E0라는 식이 나오고, 자, 이것을 우리가 1번 식이라고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 Q에서 R까지 물체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7배이다. 자, 이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면은 Q점이 평형점이니까 Q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는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겠죠. 자, 이때 Q점의 속도를 V1, R점의 속도를 V2라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식으로 나타내면 2분의 1 mv1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2의 제곱이 되고, 자, 이 값은 2분의 1 kl 제곱의 5분의 7배가 되며,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을 E0로 나타내게 되면은, 자, 이 값은 1번식을 이용하면
20분의 7 이제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E1과 E2인데, 자, E1은 Q점에서 용수철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고, E2는 R점에서 용수철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Q점은 평형점이니까 E1의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이 제곱이 되니까, 자,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은 E1 값은 0 플러스 2분의 1 mv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E2도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E2에서의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 L 제곱 플러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2의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은 E1-E2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의 식을 빼게 되면은, 자, 뺐을 때 최종 결과는 2분의 1 mv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kl 제곱이 남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요 값이 앞에서 우리가 1번식을 이용하면은 20분의 7 E0라는 것을 구할 수 있었고, 자, 뒤에 2분의 1 kl 제곱을 마찬가지 1번식을 이용하면은 4분의 E0라는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E1-E2는 10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시험 못 봤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4월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봤다고 생각하고 남은 기간 우리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번 모의고사에 잘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선생님하고 우리 또 다음번 모의고사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안녕. 잘 가요. 안녕. 왔노라 봤노라 결국 이겨냈노라.